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번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따른 왜 방향성이 좀 다른 결과값이 나왔는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순유입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순유출 부분이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문제로는 그래스케일의 이더 2에 있는 순유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스케일 비트코인 부분에서도 많은 유출량이 초반에 좀 많이 나왔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때부터 그때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긴 하지만요. 제 생각은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순유입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이이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이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느낌은 오히려 그 유출됐던 물량이 일부는 비트코인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도 최근에 보게 되면 비트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 25일부터 27일 동안 비트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가장 입김이 세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번에 대거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서 더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고래들도 요 시점에서 대량적으로 좀 매입을 해줬고 오히려 이것도 지금의 나스닥 지수가 생각보다 약간 좀 많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저런 역할론에 따른 영향성을 같이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과 상원 의원들에 따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따른 준비금 법안에 따른 내용들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준비금으로 쓰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다 이유가 있는 게 기존의 테더가 국채를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비트코인이 대부분 달러 거래 빈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채도 갖고 있고 달러 거래 빈도도 높으니까 여기다가 나쁜 말로 좀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짬 처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뭐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쪽에서 과거 행적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행정부가 채굴자 상대로 30%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안을 추진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라는 분이 또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여지에 있는 멘트들을 좀 했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비트코인에 따른 흐름이 좀 바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부담률이 낮아지게 되면 채굴회사들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비용 절감하고 원가 절감을 잘 했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마라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채굴 회사보다 이익성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순행식 부분도 대거 개발을 잘 해놔가지고 남들 때보다 생산성이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형태에서도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이번에 1억 달러 상당 2만 개를 긁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굴회사 안에서도 트레이닝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분석을 해 보았을 때 물론 확률 게임이라서 100% 채굴회사가 이런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머리 좋은 친구들이 이렇군 저렇군 토론을 해서 그리고 그만큼 많이 학습과 경험치 기반을 많이 툴을 돌려보았던 결과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우리보다는 더 많이 연구를 해보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추이에서도 나스닥이 너무 많은 급락만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제 커플링 됐던 추이보다는 좀 방어되면서 횡보하는 구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가 힘이 좀 더 강세를 보여줄 거라고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주봉 차트 기반에서도 이 구간대를 빨리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요 시점에서 차트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런 캔들로 마감이 되면 요 구간에서 약간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언젠가는 하단을 터치하면 상단을 터치하죠. 그래서 볼벤 상단이 좀 많이 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좁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좀 더 우위 쪽으로 가고 있는 점은 이런 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화력이 더 많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미우나 고우나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테더가 좀 더 성과를 보여주던지 USDC 스테이블코인의 좀 성적표가 좀 더 잘 나와주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부분이 좀 갇혀져 있는 게 여전히 좀 답답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다소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이 좀 그렇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움직임이 명확하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 때까지는 여전히 좀 더 죽을 수는 있어도 갈 때 같이 언젠가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존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나 팩트를 하나 더 알려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계시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제 기존에 이더 2에서 나오는 물량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적정 수준에 있는 이익값이 어느 정도 보존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더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저기 1달러에 샀어. 극단적으로 이가 10달러가 됐다고 쳐요. 근데 내 목표 매도가 최대 9달러에서 8달러 사이야. 근데 내가 계속 팔아가지고 8달러가 살짝 깨질 것 같아. 그러면 멈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게 계속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아니고 적절성에 있는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 금액 그 이상 값이 아니면 잘 안 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레스케일에 있는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매도 부분에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는 가격을 좀 고려를 하면서 던지는 물량적인 움직임도 좀 다소 많이 추적 결과를 보았을 때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한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부분을 좀 보게 되면 블랙록의 의견이 이거는 이제 개인적 의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아무래도 솔라나 ETF는 ETF 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안 할 거다. 우리 회사에서는 안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해석을 자체적으로 좀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형 운용사 빼고 나머지 쪽에 하니까 기대감만 엄청 올라가고 별로 재미가 없지 않겠냐
ETF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다른 게임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좀 다른 길을, 알트코인들은 무언가의 또 색다른 그런 특징적인 요소를 잘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이상 좀 성장하기에는 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설계하려고 하는 그런 운영사들은 있지만 나머지 솔라나 기반으로 무언가를 좀 하기에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디파이를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자꾸 터져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가 약간은 불안정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느려도 안 터지는 걸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그런 게 솔라나에 좀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형태로도 이제 RWA 위주로 좀 운영사들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툴을 좀 회피하고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더리움 ETF를 통과를 시켜야지 법적 구속력이나 그다음에 규제적인 툴도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제 어떤 운영사들과 이제 긴밀하게 협약을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리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기타 대형 운영사가 이제 늦게 좀 따라올 수는 있어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